향가의 벗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향가만엽집 연구실장 김용래입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동포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난번 만엽집 17번가 강의에 대해서 7부인님께서는 일본 만엽집의 불이인데도 그립고 구수한 우리의 사투리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또 마리카님께서는 한국어만의 고유한 특징이 가득한 만엽집을 소개했다. 이러한 댓글을 주셨습니다. 칭찬의 말씀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향가를 풀면서 작자의 옛말을 가급적 어감 그대로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장 오래된 향가는 서기 500년대 말 만들어진 신라의 해성가입니다. 그러던 중 뜻밖에도 구지가가 향가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구지가는 서기 42년의 작품입니다. 향가를 1500년 묵은 경주 산삼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2000년 묵은 지리산 산삼이 나왔습니다. 혹시나 더 오래된 산삼이 있나 옛 시가들을 다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달라붙어 본 것은 공무도화가였습니다. 우리 시가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무도화가는 사실상 단 하나뿐인 고조선의 작품입니다. 구지가에 충격받은 저는 공무도화가도 혹시 향가인지 아닌지 살펴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공무도화가는 중국 사람이 쓴 책에 실려져 있었습니다.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동탁을 아실 것입니다. 미인계에 그만 걸려서 아들 여포에게 목숨을 잃은 동탁입니다. 동탁이 꼬임에 빠져서 궁정으로 들어오다가 여포에게 참살되었습니다. 동탁은 워낙 살이 쪄서 배꼽에 심지를 박아서 불을 붙이자 그 기름으로 며칠이나 탔다 이런 말이 삼국지에 쓰여져 있습니다. 공무도화가는 그 동탁 밑에서 일하던 채옹이라는 관리가 쓴 책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동탁의 시체 앞에서 울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고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공무도화가에 대한 배경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선진의 뱃사공 광리자고가 새벽에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백수광부가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술병을 든 채 물을 건너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뒤쫓아갔으나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백수광부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울부짖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노래를 마친 뒤 스스로 물에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이를 본 광리자고가 집에 돌아와 아내 여옥에게 이야기를 해주자 여옥이가 슬퍼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웃에 사는 여용이라는 여인에게도 이 노래를 전했답니다. 백수광부의 아내가 불렀다는 노래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중국 책에 있는 이 노래를 번역하였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님을 어찌할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원문을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임께서 없어졌네. 물 건너가네. 강 건너가네. 임께서 죽었다네. 물 건너가네. 강 건너가네. 배에서 떨어지네. 물에 빠져 죽는다네. 임을 어찌하리. 이 공무도화가가 향가인가 아닌가 이를 결정하는 여부는 이 작품이 향가 제작법에 따라 만들어져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마치 어떤 액체가 산성인가 알칼리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리트머스 시험지를 그 액체에 담가 보면 알게 됩니다. 산성이라면 붉게 변할 것입니다. 공무도화가가 향가 제작법에 따라 만들어져 있다면 이 작품은 향가라 할 것입니다. 공무도화가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감히 생략하겠습니다. 거두절미 5가지 핵심만을 다짜고짜 적용하여 공무도화가가 향가인지 아닌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의 핵심 사안은 향가 제작법 3가지, 내세관에 부합하느냐 1가지, 고유명사법에 부합하느냐 1가지,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됩니다. 다짜고짜 바로 증명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공무도화가가 가지고 있는 그 막중한 무게 때문입니다. 만일 공무도화가가 향가라는 사실만 입증된다면 다른 논점들은 새의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 될 것입니다. 만일 공무도화가가 향가라면 이것은 난리가 날 사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향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지식을 단숨에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먼저 향가 제작법 3가지 기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향가 제작법은 3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자들이 모두 뜻글자이거나 또는 일타쌍피 글자여야 한다. 일타쌍피 글자는 제가 알아듣기 쉽게 하는 말이고 이중 글자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째, 향가 문장은 노랫말, 청언, 본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청언은 생략이 가능하다. 셋째, 노랫말의 한자들은 한국어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공무도화가의 글자들이 이 3가지 법칙에 따라서 조립되어 있다면 그 작품은 향가가 될 것입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모든 글자는 뜻글자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뜻들을 전부 적어놨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설명은 번거로운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둘째로 공무도화가의 문장은 노랫말과 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청어는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4번째 문장의 2글자 당내라는 글자는 마땅히 능금을 제수로 올려야 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보원이었습니다. 보원은 현대 무대 예술 대본의 지문 성격의 글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연기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글자입니다. 당내를 풀어보겠습니다. 당은 마땅당, 내는 능금나무 내, 능금 이 2구를
이 두 글자를 자연스럽게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땅히 능금을 재수로 올리면서 하늘에 빌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도화가는 노랫말과 보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공하라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맨 마지막 끝 두 글자가 공하입니다. 이 두 글자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은 귀인, 높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진 공입니다. 김공, 이공 할 때 공입니다. 하는 어찌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둘을 이으면은 공을 어찌하리, 다시 말씀드려서 임을 어찌하리 이렇게 풀립니다. 한국어 어순에 따라 한자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공을 어찌하리 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이 두 글자가 만일에 중국어 어순이라고 한다면은 하공 이렇게 쓰여 있어야 합니다. 왜냐? 중국어나 영어는 의문사가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What, how, where, why 이런 것들이 전부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향가 제작법 세 가지의 이 법칙은 매우 까다로운 법칙입니다. 한자 전문가들이 이 법칙을 알고 이 법칙대로 만들어서 작품을 만든다 이렇게 해도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모르는 사람이 작품을 썼는데 우연히 이 법칙에 맞아떨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도화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특수한 법칙, 이 세 가지 법칙에 모두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작품이 이러한 법칙에 따라 만들어져 있다면 그 작품은 향가로 본다. 이것이 향가의 정의입니다. 즉 향가의 정의에 따라 공무도화가는 향가였던 것입니다. 공무도화가의 중요한 구절을 한번 함께 풀어보시겠습니다. 첫 두 글자 공무를 보겠습니다. 공무, 도화, 그러니까 공무도화가가 되겠죠. 공무. 첫 두 글자 공무는 이렇게 해독이 되어야 합니다. 공이 죽어, 이미 죽어, 관뚜껑을 덮어 없어졌다. 이렇게 해독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무라는 글자가 죽어서 관뚜껑을 덮어서 없어졌다. 이렇게 해독되는 사례는 일본의 향가집인 만엽집의 다수의 사례가 나옵니다. 만엽집 1467번가 첫 구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원문의 앞에 화면을 보아주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곽공조무 이렇게 됩니다. 곽공조무, 곽공조라는 새는 일단 두루미라고 그냥 봐주십시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곽공조무, 두루미가 죽어 관뚜껑을 덮어 없어졌다. 이렇게 해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곽공조를 새로 본다면은 이 작품의 작자는 일본의 궁삭 황자입니다. 서기 703년에 어머니 지통천왕이 사망하자 지은 향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통천왕은 매우 중요한 천왕입니다. 사실상 일본의 향가가 4,516개나 되는데 그것을 만들어낸 여자 천왕이 바로 지통천왕입니다. 앞으로 만엽집을 듣게 되시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을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곽공조,
곽공조는 두루미입니다. 곽공조무 하니까 두루미가 죽어서 관뚜껑을 덮어 없어졌다 이런 뜻으로 해독이 됩니다. 이 말은 어머니 치통천왕이 사망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무도화가 첫 구절 공무는 만엽집 1467번가에서와 같이 이미 죽어서 관뚜껑을 덮어 없어졌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만 더 보고 가시지요.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무, 없다. 무를 보시죠. 사전을 여러분 혹시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시죠. 없다. 무는 없다. 죽음을 덮는 덮개 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없어졌다와 죽음을 덮는 덮개라는 보언으로서 이중 글자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도화가는 우리 국문학에 있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도 막중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공무도화가의 위치 변경을 시도하려 한다면 그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1000번 만번 검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도화가를 향가라고 주장하려면 즉 다시 말해서 일반 그냥 고시가야 이렇게 알고 있었던 공무도화가를 아니야. 공무도화가는 향가야. 엄청난 이론 체계를 갖춘 향가야. 이렇게 주장하려고 한다면 그 주장하고 있는 자는 그 타당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공무도화가는 향가 제작법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이 검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 증거입니다. 향가 연구자인 저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가의 벗,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또 다른 측면으로서 입증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의 고인돌, 고구려 벽화의 별자리, 그리고 신라의 행렬도에서 우리가 보아왔듯이 우리 민족은 죽은 영혼이 물을 건너가거나 새가 되어 날아간다는 내세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조선이 우리 민족의 고대 국가인 만큼 고조선인들 역시 이러한 내세관, 즉 영혼이 물을 건너 저승으로 간다. 이러한 믿음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공무도화가에서 고조선의 내세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도화가에는 원문에는 물을 건너간다 이러한 의미의 한자가 모두 5개나 나옵니다. 원문 붉은색을 보아주시죠. 도, 물 건너가다, 하, 강 이렇게 4구절 중 4문장 중 3문장이 나오고 이 5글자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원문 외에도 배경 기록에까지 집중적으로 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백수 광부가 물을 건너가고 있다. 조선진의 뱃사공이 노를 저었다. 백수 광부가 배에 떨어져서 죽었다. 그의 아내도 물에 빠져 죽었다. 모두가 물과 관계되는 뜻입니다. 고조선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배를 타고 물을 건너 저승으로 간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무슨 일이 완전히 끝나버리면 만사휴이 물 건너 갔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끝났다는 말입니다. 고대의 내세 개념이 아마도 현대까지 전해온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조선의 왕이 죽어서 그의 영혼이 물을 건너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누가요? 조선 진졸이. 그는 누구였냐? 바로 저승바다를 건네주던 뱃사공이었던 것입니다. 조선 진졸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신라 무덤에서 발견된 뱃사공이었고 쪽샘지구 행렬도에서 우리가 보았던 뱃사공이었고 그리스 신화 카론에 해당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공무도화가는 토속의 시대,
우리 민족이 가졌던 내세관 위에서 둥실 떠 있는 작품입니다. 일부에서는 공무도화가의 향가 제작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특수 제작법 그대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증거로 고대 우리 민족의 내세관하고도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 역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는 향가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특성인 고유명사법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또 그랬더니 이건 역시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사달에서 고조선의 아사달에서 섬광과 뇌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 전개됩니다. 2부에 대해서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